12월 10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오시는 분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잠시만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바로 보이는 것은 표고버섯 키우는 키트에 버섯이 지금 현재 키우고 있고요. 또 앞에 저 멀리 창문 쪽으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여름에 화단에서 키우던 식물들을 추워지면서 이제 방으로 들여가지고 몇 가지는 정리를 해버리고 키울 수 있을 만한 것들만 방으로 들여가지고 지금 방 두 군데에 약 한 20여 종류를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용 또 반려식물 어떤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 방안 텃밭 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에서. 그리고 그전에는 전문 농업을 좀 크게 하다가 이제 모든 농업을 정리를 하고 도해지에서 이렇게 이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앞에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식물들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밖에 같으면은 이제 여름이고 하면은 자연적인 햇볕, 바람 소통, 물 관리 등 이렇게 쉽습니다만 이 실내는 식물들을 관리하기가 매우 좋지 않는 환경이죠. 햇볕도 적게 들고 겨울철이라 창문을 늘 열어놓고 생활할 수도 없고 이래서 공기 소통도 하기가 어렵고 또 방 안에 공기 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물 관리를 하면은 수분이 빨리 증발이 안 돼 가지고 물량을 조절을 잘 해야만이 식물을 이제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실내는 어쨌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인사 한 분 하고요. 조경자님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적인 농업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도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장 과정과 또 제가 겪었던 어떤 경험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라이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일 정도가 좀 넘었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서툴러요. 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아주 머리가 팩팩 돌아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되더라도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래도 뭔가가 도움되는 것들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뭐 꿀팁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매번마다 좀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이야기들을 찾아내 가지고 텃밭 농사이든 전문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을 하면서 농업을 해가지고 수입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뒤따라줘야 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것은 참 투자했던 돈도 못 건지고 적자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이 우리 농업인들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사시는 저도 도해지에서 이제 도시민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무너지면요, 도시에 사는 사람 우리들은 점점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돈만 주면은 마트에 가면은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무너지고 나면은 외국 농산물만 가지고는 그때는 외국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던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떤 이런 나라들의 그 지배를 받았던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날들을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꼭 나라끼리와 나라와 나라의 속국이 돼가 사는 것만 속국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먹는 먹거리가 속국이 돼가지고 살 그럴 우려가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점차 젊은 사람들은 그 농업하는 숫자는 점점 적고 나이 든 사람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저같이 농업을 포기하고 하면은 그런 농지는 전부 다 그 휴경이 되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정부에서는 그런 농지에다가 또 마구잡이로 그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농토를 아주 후대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그런 농지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말아요. 그 선진국들은 일본이나 어떤 이런 선진국들은 농사를 안 짓더라도 다음 대에 후대에 100년, 200년, 300년 후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으려면은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로를 내버리고 건물을 세워버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이렇게 환경 파괴도 시켰고 농지를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빨리 바로잡혀가지고 농지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관심들을 가지고 우리 농지가 보존되도록 해야만이 우리 자식들과 후대들이 먼 후대들이 이렇게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약 우리나라에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땅이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화전민이라 그랬죠. 그 산속에 가서 그 땅을 일궈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좀 산다고 해가지고 농지를 마구 훼손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제 설명이 너무 길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여기에 지금 앞쪽에 보이는 이 표고버섯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표고버섯은 톱밥을 이렇게 톱밥에다가 표고버섯 균을 배양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표고버섯은 참나무에 길러내야 되잖아요. 종균을 심어가지고. 근데 이 참나무들이 이제 점점 구해지고 계속 이렇게 버섯 재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키트, 배지를 개발해가지고 이 톱밥을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버섯이 자라도록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에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나무에서 달린 것이 버섯이 더 맛있고 향이 더 좋고 뭐 이렇게 자연적인 것은 그렇겠죠. 어쨌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톱밥에서 길러냈다 하더라도 원래의 표고 맛이 나는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생산을 해야만이 우리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죠. 참나무에서 나는 어떤 그런 버섯은 좀 이렇게 많은 대량 생산이 지금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정확한 이름은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입니다. 솔송고라는 얘기는 송이 맛이 난다고 해서 송고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갓은 표고버섯 맛이 나고 이 줄기는 송이 맛처럼 고기 식감이 나는 쫄깃쫄깃한 어떤 그런 식감이 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본인 취향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다르게 받아들이니까요. 일단 이 버섯은 송이 맛과 표고버섯 맛이 나는 그런 버섯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 키트 한 조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거하고 이 두 개가 한 조인데 한 조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발송이 되면은 농가에서는 설명서하고 안에
그 들린 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이걸 버섯 키트 가지고 1차에서 3차까지 3회차까지 그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거 버섯 재배도 농업이잖아요. 농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버섯 재배도 많이 이제 달라지겠죠.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보다도 그 초보자들도 더 농업을 더 잘 키울 수도 있고, 제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전문가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설명대로만 잘 따라가면은 3번까지 그 재배도 가능한데, 그러면은 한 번 하고 2번, 3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경향에서 그래 되냐 하면은요, 이 버섯이 그 물 관리, 아니면 버섯이 났을 때 그 소금물이 이제 조그만할 때 손톱에 잡힐 정도가 어떤 이렇게 나면은요, 보통 그 물에 침종해가지고 24시간 침종해서 건져가지고 보통 3, 4일에서 4, 5일 만에 그 소금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버섯 키트에 보통 우리가 그 남기라 하는 것은 7개, 10개 미만. 그러니까 이런 버섯들을 그 돌아가면서 한쪽 면은 버섯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쪽 뒷면은. 그러면은 이 옆으로 하고 이쪽 면하고 양면에서 뒤쪽에도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저기 버섯이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버섯을 그 한 3, 4일, 4, 5일 만에 그 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았을 때 이렇게 그 소금을 해줍니다. 소금을 해줘야만이 버섯이 이제 다음 2회차, 3회차까지가 그 재배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버섯이 나온 대로 달린다고 보기가 좋다고 그대로 둬버리면은 한 번에 나오고 그대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여기 그 무항정 그 버섯균이 종균이 있는 게 아니고 무항정 영양이 가진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음에 종균이 다 나와버리면은 2회차, 3회차는 그 버섯 재배가 관리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그 물에 담가 가지고 관리 그 수확까지는 약 2주 정도. 제가 지금 오늘 여기가 14일 차입니다. 이 버섯이. 그럼 2주 정도면 오늘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이제 오늘 내일 2, 3일 내로 2주 정도, 꼭 2주가 딱 걸린다고 볼 수가 없죠. 농업은 물주기라든가 수분 관리 여러 가지가 이제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수확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방 안의 실내 온도가 25도 내외가 정도 같으면은 그 2주 정도 만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에는 온도가 다른 식물 온도를 맞춰 가지고 이제 좀 그 저온에 생육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실내 온도가 20도 미만으로 해놓고 이곳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쪽 다른 방에서 온도를 맞춰 가지고 살고 있고요. 이 방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20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보통 많이 내려갈 때는 17도까지 17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버섯이 자라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 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보는데, 보통 2주 정도 만에 수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버섯이 설명서가 이렇게 돼가 갑니다. 그럼 이 설명서만대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물에 담그고 그 다음 주에 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3, 4일 정도 만에 비닐을 벗기고 칼로 문방구 칼을 가지고 살짝 잘 이 배지가 다치지 않게끔 해가지고 비닐을 벗겨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루 한 2, 3일 만에 버섯이 나오는 걸 보고 벗겨내야 돼요. 2, 3일 만에. 그러면 4, 5일 만에 이제 또 소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버섯이 나온 걸 보고 그대로 비닐 덮어놔 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2일 후에 침종해서 건져가지고 2일 후에 비닐을 벗겨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2일 후에. 그리고
하루 3에서 5회 물을 스프레이로 충분히 뿌려주세요. 이제 밑에 쟁반을 놓든지 이런 걸 놓아가지고 물 흐름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늘 물을 뿌려주면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제 버섯이 성장을 하는데 수확이 2주 정도 만에 이제 수확이 마무리가 되면은 버섯을 다 수확한 배지는 그늘에서 10일 동안 실내 온도가 20도에서 25도에서 안정을 취해줍니다. 말르면 됩니다. 말리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는 이제 다시 배지를 24시간 동안 물에 침수. 첫 번째와 같은 2번으로 돌아가서 이제 버섯을 날 때까지 물을 뿌려주면 버섯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섯을 다 기르고 이제 버섯이 안 나오면은 맨 마지막에 여기 나온 것처럼 갈아가지고 화분이나 이런데 퇴비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밖에 화단이나 어떤 데 이런 데 있으면은 거름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꼭 그런데 사용할 곳이 없으면은 이제 재활용 봉지 담아가지고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게 3개월 한 코스 도는데 약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처음에 재배 기간이 약 2주 정도라 그랬죠. 2주 정도가 내외가 정도 되고 그다음 10일 동안 휴면을 시켜야 되고 말라야 되고 그러면은 25일에서 30일 정도 만에 한 코스가 돌고 다시 두 번째 2회차 3회차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버섯 키트 두 개 가지고 잘 하면은 2개월 3개월 정도 관리를 하면서 이 표고버섯을 키워가지고 딸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한 7개, 8개 정도를 키워내는데요. 이렇게 버섯이 이 나무에 이런 것들 7개, 8개 정도가 달리면은 꽉 차는 것 같아요. 앞에 4개가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이쪽 2개가 붙어버리면은 한 8개 정도면은 꽉 차요. 이게. 제가 이걸 좀 화면으로 더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방송으로 더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걸 한 2, 3일 더 키워가지고 그때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하는 모습도 제가 그때 라이브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이런 스프레이 뿌리로 스프레이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뒤쪽은 못 줍니다만 뒤쪽에까지 골고루 물을 뿌려야 이게 수분이 골고루 스며들어가지고 버섯이 고루 자라겠죠. 버섯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꼭 그쪽에다가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수분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버섯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버섯에 물을 전혀 안 줘도 수분을 가지고 버섯은 조금씩 자라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하루에 5회 정도, 저 같은 경우는 5회 정도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주고, 이렇게 아침에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물을 주고 흠뻑 줘놓고 저녁에 와서 이제 횟수를 더 많이 좀 주면 되겠죠. 주무실 때까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면은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이 버섯을 키움으로 해서 이거 농업에 대한 어떤 교육용으로도 좋고요. 아이들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처음에 구매는 이제 부모님들이 해가지고 설명서대로 이제 처음에 이제 해주고 너희들이 물을 주고 한번 키워봐라 해가지고 나중에 수확까지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정서적으로도 좋고 교육용으로도 좋습니다. 요즘 유치원생들에게도 이런 키트를 한두 조씩 유치원 교실에다가 선생님들이 성장하는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있는데도 좋고 집에 또 부모님들이나 이거나 어른들도 우리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걸 한 조씩 키우면서 관리를 해보면은 정서적으로가 좋아요. 식물을 키운다는 게 이게 반려식물이 돼요.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려동물이라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반려견인 개를 보고 개와 고양이를 많이들 이제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힐링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반려견과 14년 정도를 같이 하다가 이별을 한 후에 다시는 그 반려견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이 이별을 한다는 것은 가족과 같이 지내던 그 반려견들이 그 이별을 하고 나면은 자칫하면은 그 견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자칫하면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내 주변에서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불면증과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심각한 현상들이 있는 사람들을 참 내 주변에서도 여러 명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하기까지가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리고 가족들 전체가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일찍부터 그 반려견에게 그렇게 큰 어떤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아픔이 컸고 이렇게 이별의 그 아픔을 컸는데, 지금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그 반려견들을 뭐 완전히 정말 그 쭉쭉 빨다시피,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반려견 키우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너무 반려견과 고양이들에게 많이 너무 그 집착대가 있어요. 그렇게 돼가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별을 하잖아요. 길어야 14, 15년, 아니면은 10년 미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별을 된 후에 다시 뭐 입양을 하거나 뭐 어떤 이렇게 돼가지고 한다까지라도 그때 정들었던 거 그걸 못 잊어가지고 정말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꼭 그 적당하게 어떤 적당한 선에서 그 반려견과 행복과 힐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겪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 그 식물 샐러리인데요. 샐러리인데 이 화분 이렇게 심지가 달렸고 뿌리가 이제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뿌리가 나와 있는데, 밑에는 물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물이 뿜어 올려서 이제 크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의 이제 저명 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분의 이름은, 명칭은요. 그래서 이게 봄에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해가지고 그 모종을 여기다 옮겨 심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수확을 하면서 물 관리를 하고 영양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 두가 많이 커요. 여기 이제 계속 수확을 했기 때문에. 실내로 11월달 실내로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들어올 때 수확을 하고, 그 11월달 그 추위가 11월 초에 한 11월 다 갔잖아요. 이 한 달 동안에 이 안에 들어가 제가 성장을 별로 안 시키고요. 왜냐하면 이 성장을 자꾸 시키기는 쪽으로 하면은 노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년 봄까지 어떻게 이 푸르름을 보려고 적당하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화분을 지금 이 앞에 몇 개가 지금 이렇게 크고 있고요. 원래 개수가 이 방 안에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없애버렸어요. 밖에 실밭 화단에서 키우던 것들을. 그러면은 물은 이제 아까 여기 담아가지고 주는데, 이 물을 계속 담아 놓으면은 여기다가 이 통 속에다가 물을 계속 담거나 위쪽에다가 물을 계속 주면은 이 수분이 늘 많아가지고 이 식물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게 들어가지고 뿌리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뿌리가 이게 지금 제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제 색상이 많이 갔는데, 이 뿌리가 하얗게 돼야만이 건강합니다. 이 식물이. 근데 검스레물에 한 어떤 그런 색상의 뿌리가 나오면은 이 위쪽에 식물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 모든 식물이 다. 그래서 물을 주더라도 물을 이제 한번 채웠다가 또 말릅니다. 한참 며칠 동안. 식물이 그 물을 필요로 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나 물 좀 주세요. 물 좀 줘 하고 이렇게 아주 예달픔이 있을 때, 힘들어 할 때에 그때 이제 물을 다시 이제 위쪽에다가 조금만 살짝 물을 뿌려줍니다. 이제 그러면 이 식물이 목이 말라 있다가 물을 맞으면은 굉장히 사람이나 식물이나 기분 좋죠. 목이 말라 있다가. 그래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건강하게. 그래서 물을 계속 주지 않는다는 거. 물을 끊었다가 중간에 또 공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식물을 키우려면 영양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영양분은 제가 여기다가 주로 이제 그 필요한 영양소를 비료에서부터 해가지고 16가지 영양소를 물에 녹여놨다가 그 물 줄 때 물에다가 타가지고 뿌리에다가 이제 이 물을 줄 때 그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여기 이제처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것처럼 이제 이렇게 구멍을 조금 뚫어가지고 차숟갈로 그 복합 비료 같은 거 아주 적은 양, 뭐 한 절반, 차숟갈 절반 양 정도씩을 저는 여기다가 이 뿌리 쪽하고 여기가 그 좀 최대한 멀리 최고 이쪽 쪽에다가 뿌리 쪽에다 해주면은 뿌리 쪽에가 그 독한 그 비료가 그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을 주더라도 아주 적은 양, 차숟갈로 본다면 반 숟갈 이하로 이렇게 그 넣어주고 이 흙을 덮어주면은 수분에 의해 가지고 영양분이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양분을 이제 좀 사람들은 영양제나 비료를 타가지고 이런 스프레이에다가 그걸 타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위에다 뿌려줍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그 비료 성분을 주게 되면은 밖에가 그 실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식물은 위쪽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위에 잎만 무성하게 돼요. 잎만 자꾸 무성하게 되고 뿌리 쪽은 영양이 적게 가져요. 그래서 영양은 뿌리 쪽에서부터 타고 올라와야 된다. 영양은 그 비료나 모든 그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는 밑에 뿌리에서부터 타고 올라와야만 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위에서 그 물을 또 위에서 물 뿌리기로 주면은 이 수분이 늘 있어가지고 병이 오는 원인이 돼요. 실내에서는 공기 소통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건 농약이나 어떤 거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염전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해놓고는 그 비료나 어떤 영양소를 물로 뿌려가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상가를 해야 됩니다. 병이 오는 원인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서도 영양분은 토양에다가 주거나 수경 재배를 할 때 물에 넣어가지고 주지 위에서 공급을 해주지는 잘 않아요. 위에 주면은 우짜라고 병이 오는 원인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자, 요건 아이고 지금 화분이 좀 무거워가지고 그 뽀글형 파슬리인데요. 올 봄에 그 2월 달에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그 도마도 그 사이에 심어가지고요. 공생식물로 이제 키워가지고 10월 달 그 도마도 농업을 이제 추위가 와가지고 도마도 농업을 마무리하고 파슬리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어요. 모종을 가지고 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키워내야만이 이렇게 클 수가 있겠죠. 이 정도 키우려면은 그 모종을 키워가지고 이 정도 키우려면은 최소한 4, 5개월 정도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정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뿌리를 키워놓은 걸 가지고 하면 요걸 지금 그 화분으로 만든 지가 옮겨 심은 지가 한 10일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 이 정도 심을 때 이런 잎이 없었어요. 송잎만 조금만 나오게끔 해놓고 했는데 이 정도 하면 벌써 컸습니다. 그럼 이 파슬리가 이 실내에서 크면은 아주 그 공기 정화나 이렇게 볼거리도 좋고, 이 파슬리는 정말 매번 제가 마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약초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이 파슬리의 그 효능에 대해 가지고는 각자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거 파슬리를 가지고 모든 우리나라 음식 요리 하는데 넣어가지고 먹습니다. 김장 김치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김치 뭐 겉절이 또 찌개를 하는데 뭐 어떤 모든 분야에 이제 이렇게 파슬리를 잎을 사다가 구매를 해놓고 썰어 가지고 아니면 가루를 내놓고 가루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 파슬리 속에는 비타민이 정말로 많은 성분이 들었어요. 이 파슬리 하루 30g만 먹으면은 우리 몸에 비타민이 필요로 한 양을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횟집에 가면은 파슬리가 나와 있는 것이 근거가 있어 가지고 파슬리가 나왔어요. 회를 먹기 전부터 파슬리를 먹고 나면은 식중독이 잘 걸리지 않는다,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파슬리가 놓여져 있으니까요. 장식용만 아닙니다. 장식용인 줄 알고 대부분 사람들 그걸 버려요. 파슬리 그냥 식중독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파슬리 그 초장이나 어떤 데를 찍어가가